자, 추정 60분 보셨습니까? 네, 봤죠. 충격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죠. 왜? 증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천안함 보고서를 국방부가 나중에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천안함 보고서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조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증언으로 나오시는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결과를 맞추어 놓고 거기에 짜맞춘 보고서다 이런 거죠. 이게 폭침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 전략으로 갔던 거고요. 사실 우리 새날만큼 이 천안함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다룬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최고죠. 예, 우리가 세월호와 천안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룬 방송인데 이게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은 공중파에서 핵심적인 코너에서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시 못할 만한 거고요. 공중파에서 이제 천안함 사건이 이렇게 방송을 타고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폭침이 맞는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확 던져준 효과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논쟁들이 조금 더 벌어지고 나서 좀 더 심도 있게 취재가 되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 60분 말고도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 들었거든요. 곧 나오겠죠. 사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다 회자가 됐던 내용들에 가까워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지상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주는 부분이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부가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짜맞추기를 한 상황이 훨씬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안함 어뢰를 건져 올렸는데 그 어뢰를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다 녹슬어 버렸어. 일본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일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넋으로가지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 그게 바로 신상철님 재판받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검찰은 그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일본 매직이 지워지길 바랬던 거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봅시다. 가장 희대의 코미디는 그거라니까요. 북한이 쐈냐 안 쐈냐가 아니에요. 어뢰가 배를 맞히지 않고 배 밑에서 폭발해가지고 거품 버블 그 압력으로 배가 쪼개졌다고 말하는 그 발상 자체가 코미디인데 왜 버블 제트를 꺼내 들었냐면 배가 직접적으로 어뢰를 맞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열상이 없는 거죠. 열받은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뭘로 죽였어? 이쪽에서는 먼저 저 사람이 회칼로 죽였다고 뭔가 조작을 위해서 던져놔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가서 버려진 회칼 하나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야. 1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한 추정 60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뢰가 천안함 밑에서 뻥 하고 폭발하고 나서 1.5m. 그 어디인가의 바닷가에 가라앉아 있는 거를 다행히도 어뢰를 발견해서 주워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 넓은 바다에서. 어뢰 크기가요. 실제 이 모니터 크기 정도밖에 안 해. 그렇죠. 네. 크기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미디예요. 근데 추정 60분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의 공식 발표, 당시 발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권PD 얘기한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공동조사단을 요구를 했는데 이틀 후에 발표해버린 거잖아요. 정부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딜레마였잖아요. 왜냐하면 천안함이 침몰되고 나서 처음부터 북한 소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근거를 못 찾아냈다고. 제가 알기로는 5일인가 7일인가 버벅거렸어요, 정부가. 제일 첫 번째 나온 정부의 공식 반응은요. 우리 각하가 제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렇지. 이거는 폭침이 아닙니다라고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일본 썼고 가리비가 살고 있는 그 잔해를 북한의 소용이라고 들이댔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된 게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죠. 왜 그 많은 장병 중에 증언하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사고 순간 우르릉 쾅 하는 천둥 번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우르릉 꽝. 그러니까 그 추정 60편에서 나온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증언이. 생존자 증언.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우르르 쾅쾅 소리하고 섬광이나 물보라는 보지 못했다. 몸이 나가 떨어질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쿵 우르르 쾅쾅은요. 폭발이 없어도 만약에 큰 배가 있잖아요. 최소 100m에 가까운 배가 뽀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는 그게 엄청난 크게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실 울리죠. 어뢰를 맞았으면은요. 어뢰에 의해서 배가 그렇게 쪼개질 정도의 충격이었으면은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소리를 못 들어요.
그 폭발 충격파 때문에 고막이 나가고 그 소리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충격이 왔다는 걸 몸으로 하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 탱크 잡는 똥포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반동포, 똥포. 똥포가 주택이만 해요. 야구공 한 서너 개만의 크기가 커요. 근데 그걸 쏘면 안에 있는 사람이 고막에 나가가지고 그 빵 소리 나면요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제 탱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동 때문에 고막이 나가서 그냥 튀어나오거나 충격파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이거의 수십 배 되는 어뢰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고막도 안 나가고 전부 쌩쌩해. 시신. 이건 아이러니에 불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 신상철님과의 인터뷰에 또 나오니까 더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추정 60분 보면은 배가 막 건져 올려져가지고 인양될 때요. 배 밑바닥이 스크래치가 엄청 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스케치난 자욱을 다 페인트 칠해버려. 그렇죠. 새로 칠했습니다. 네. 올해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녹슬게 그대로 방치해. 아니 그거는 산화 방지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배는 또 페인트 녹슬면 안 된다고 싹 칠했어요. 스크래치가 났다고 다 페인트 칠해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그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CCTV 영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돼요. 예. 사고가 나던 당시에 승조원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었냐, 뭐 체력 단련하고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체력 단련실. 근데 그게 원본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영상 화면을 찍어서 보내주는. 네, 동영상으로 화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방송에서 이제 충분히 나옵니다. 추정 60분에서. 그게 사병이 놓은 물컵에 있는 물이 잔잔해지고 그 당시에 파고가 뭐 1.5m, 2.5m 이랬는데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걸어야지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 당시 화면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해요. 사건 나기 직전인데 남서풍 20노트였고요. 파도의 높이가 2.5m. 조류가 161도 마이너스 2.89노트? 이 상태에서 그런 흔들림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제기됐던 의혹이 이 체력 단련신 동영상은 그 당시에 배 안에서 찍혔던 동영상이 아니라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 찍은 동영상인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사병이 물병을 놔뒀는데 물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물이 흔들리지 거예요. 않고 점점점 조용해지고 그 안에서 체력 단련하고 있는 병사들이 전혀 몸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동영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추정 60분을 만든 KBS에 PD 중에 한 명이 천안함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이야. 그렇지. 빼박. 그래서 이 사람이 증언하기를 내가 근무할 적에 파도가 치면 TV가 떨어져 수병이 어깨를 맞은 적도 있었다. 파고 1m가 넘어가도 물병이 쓰러져 기우뚱하며 쏟아진다. CCTV와 보고서 내용은 의아한 점이 많다. 그 당시에 천안함의 파고는 2.5m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옛날 걸 갖다 집어넣은. 그러니까 2.5m면은요. 파고 2.5m면 파도가 이렇게 파동을 그리잖아요. 그럼 맨 높은 데하고 맨 밑에가 2.5m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배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는 바닷속에 쑥 들어갔다가 또 그만큼 또 쑥 올라왔다. 그런 상황이에요. 이 동영상이 그거는 완전 그 가짜 동영상인 걸로 추정이 되고요. 어떻게 그런 거를 제출했는데 그걸 그대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서에 담을 수가 있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이 MB의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제 국가가 망가지기 시작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 이전에 MB의 온갖 부정부패들이 수면으로 올라올 시기였단 말이에요. 지금 2년, 3년 차였죠. 이 시기에 이 사건을 떨어뜨림으로 인해서 사실은 MB가 탄핵을 안 당하고 조속히 자기 임기를 마칠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부정선거를 해서 박근혜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천안함이 어떠한 기획적 침몰이었던 거냐, 어떤 손에서 침몰이 된 거냐, 이 진상을 밝히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자유한국당과 이 나라 구구 세력들은 이 천안함을 물고 늘어지거든요. 최근까지 늘어졌죠. 그래서 이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잠자고 있던 천안함의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는 게 아니냐.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사회적으로 의문점들을 풀어나가기 시작해서 반드시 이것도 풀어야만 남북관계에서도 더 이상 이제는 종북 메카시를 남한 정치세계에서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측면에서 반드시 천안함 진실을 밝혀야 된다. 이 천안함을 보고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조작이에요. 세월호하고 똑같죠. 7시간과. 그러니까 천안함의 사건의 얼개는 사실 다 나왔어요. 핵심은 일단 폭발이 없었다예요. 그러니까 자꾸 천안함 폭침 이야기하니까 신상철 님이 욕을 하시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약간 짜증을 내는 투로 그랬다니까 예전에. 씨벌. 폭발이 없었는데 뭔 폭침이냐고 개소리 하지 말라고. 그런 투로 말했다고. 욕을 직접 했다는 게 아니라 얼마나 황당해요 그게. 본인 입장에서 보면 폭발한 증거를
단 한 가지라도 가져와 보라는 게 내 생각이거든요. 폭발했다는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근데 이것도 있잖아요. 어쩜 그래 세월호가 똑같죠. 전문가들이 일사불란하게 북한 소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어떤 사회적인 큰 논란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것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진상의 결과에 따라서 완벽하게 처벌이 끝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방책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진 거에서 제일 끝에 마무리하는 거는요. 언론이 왜 그렇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학자들이 하나같이 왜 양심을 팔아먹고 거기에 부안해동했었는지까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의 양심을 걸고 언제든지 올바른 소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학자를 해야지 국가 권력에서 돈 받아먹기 힘드니까 프로젝트 따내기 힘드니까 압력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힘들까 봐 교수에서 잘릴까 봐 그냥 허위 증언을 했다. 그리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니까 입 다물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쥐죽은 듯이 지낸다. 이런 사람들이 학자로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학문계 그리고 이런 과학계 이런 사람들이 똑바로 된 사람이 쓸 수가 없고요. 똑바로 된 이론이 쓸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천안함 사건 같은 경우에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바보가 돼갔던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보세요. 저는 이 병사들이 증언을 하나도 안 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 추정 60분 보니까 그래도 할 만큼 한 거예요. 병사들이 일부는. 그런데 이런 증언을 했는데 결과가 폭침으로 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이것을 상징하는 만한 사자성어가 딱 하나 있잖아요. 지록이마. 사슴을 보고 저 말이야 믿어. 안 믿으면 종북. 그거를 8년 동안 끌고 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안함은 재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정부가 과거사, 적폐청산, TF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국방부 이 사람들이 저는 아까 말한 관료주의의 대표적인 모습이에요. 국방부에서 추정 60분을 딱 1시간 동안 봐도 이건 재조사가 필요하라고 누구나 느껴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정신승리하는 거야. 그때나 지금이나 국방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것 때문에 진급한 놈도 있었을 거고 장관 했던 놈도 있을 거고 많죠. 다 진급했죠. 예, 다 진급 헤쳐먹고 포상 받았고 훈장 처먹어서 받았고요. 지금 이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 사건 때문에 의원된 새끼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당에서도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추정 60분에 대해서 또 음모론이냐 이렇게 지금 논평을 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었냐면 이 사건이 모방 범죄가 세월호라고 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슷합니다. 체계가 굉장히 비슷한데 이것이 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냐. 이거는 이 장병들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장병들이 진실이 밝혀져도 제발 유가족분들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장병들은 애우는 똑같아요. 변한 게 그렇죠.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진상이 밝혀지고도 떳떳하게 애우를 받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예, 지금 계속 이 문제는 됐고 이 사건이 멀지 않았습니다. 8년도 안 됐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굉장히 가까이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뭐 10년, 20년 돼서 뭐 과거사 진상도 아니고요. 지금 아직도 이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아직 있어요. 몇 년 안 됐다니까요. 그래서 하도 한국 사회가 이게 복잡한 사회라 이거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까 권 PD가 얘기한 대로 저도 동의하는데 다 나와 있어요. 얼개는. 나와 있는데 이제 마치고 인정만 해주면 됩니다. 당사자들이. 다른 거 없어요. 수사할 것도 없어요.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가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요. 문재인 대통령 개혁에 걸림돌밖에 안 돼요. 그럼 이제 반개 드는 예를 거죠. 들어서 추정 60분을 봤다. 우리 시청했는데 그렇게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재조사를 할지 말지는 내부적인 어떤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든지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해주면 되는데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에 있는 그 세력들이 당시에 합조단의 보고서가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적폐인 거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 부분.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어떤 새끼가 어떤 논평을 내서 음모론이라고 말을 하면 물어보면 돼요.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 거라고. 그렇죠. 폭발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한 가지라도 가져와 보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빨리 국방부가 대응을 했어요. 좀 국민적 여론을 그렇죠. 보고 난 뒤에 조사할지 여부를 해야 되는데 미리 선빵을 날린 겁니다. 누군가에게 연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한민국 국방부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요. 대한민국 국방부의 그 반응을 보면 대한민국 군인들은 북한 애들한테 총 맞아 죽으면 자랑스러운 거고 훈련하다가 넘어져서 다쳐서 죽으면 자랑스럽지 않은 죽음이니까 무조건 너희들은 죽었을 때 북한 애들한테 총 맞아서 죽었다고 얘기해야 돼라고 얘기하는 꼴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래 니들 말처럼 북한의 의뢰를 맞아서 이렇게 죽은 건데 줄줄이 진급하고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어쨌든 간에 뭐 이야기는 천안함 이야기야. 사실 여러 번 말해서 입 아픈데 정말 오랜만에 정권 교체를 한번 실감하는 제대로 된 방송 한번 봤다. 치우쳐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 방송들은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객관적으로 인터뷰 다 하잖아. 이준석도 인터뷰하고 누구도 인터뷰하고. 근데 놀랍게도 그 합조단 같은 데 있었던 사람들은 인터뷰를 안 하려고 해. 그렇죠. 적극적으로 항변을 해야지. 우리가 조사한 게 맞다고. 뒤에 꿀이니까 거짓말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이게 왜 밝혀져야 되냐면 남북 화해가 되잖아요. 그러면 남북 화해 무대에서 만약에 최근에 벌어진 사건이 천안함이었다고 한다면 김정은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 털고 가야 된다. 남북 관계가. 최근에 뭐 남한에 서울에 있는 공무원들을 뭐 북한에서 6.25 때 대량 학살했니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사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북한도 일본하고 또 이제 대화가 되면 제일 먼저 아마 북한이 역사적인 사과를 요구할 겁니다. 일본한테. 그러듯이 이 국가 관계라는 것이 팩트 중심으로 사과할 건 사과하고 후속 방지대책이 나올 건 방지대책 나오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저는 분명히 당부드리고 싶다면 어쨌든 이 부분은 반드시 유가족들이 좀 나서라. 오히려 더 진실을 밝혀야 된다. 천안함 사건 초기에 대국민 담화 같은 거 발표하는데요. 예. 거기서 울먹이면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꼭 밝혀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가증스럽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대통령으로서 천안함 침몰 원인을 끝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네, 가까워요. 사실 그렇죠, 가까워요. 예. 근데 지상파라고 하는 공영방송이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명을 해주는 부분이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정부가 결론을 미리 내놓고 짜맞추기를 한 상황이 훨씬 가깝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천안함 어뢰를 건져 올렸는데 그 어뢰를 그대로 방치해가지고 다 녹슬어 버렸어. 일본이 지워져 버린 거예요. 지금 보면 일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녹슬어가지고. 근데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재판 중인 사건. 그게 바로 신상철님 재판 받는 거거든요. 예,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가 나오냐면 검찰은 그 증거 보전을 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은 일본 매직이 지워지길 바랬던 거지. 최대한 빨리. 그리고 상식적으로 한 번 더 이야기해 봅시다. 가장 희대의 코미디는 그거라니까요. 북한이 쐈냐 안 쐈냐가 아니에요. 어뢰가 배를 맞히지 않고 배 밑에서 폭발해가지고 거품, 버블, 그 압력으로 배가 쪼개졌다고 말하는 그 발상 자체가 코미디인데 왜 버블 제트를 꺼내 들었냐면 배가 직접적으로 어뢰를 맞은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열상이 없는 거죠. 열받은 자국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내가 누군가를 죽였는데 뭘로 죽였어? 이쪽에서 먼저 저 사람이 회칼로 죽였다고 뭔가 조작을 위해서 던져놔버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가서 버려진 회칼 하나 들고 와야 되는 상황이야. 1번 써가지고. 그러니까 천안함 관련한 추정 60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어뢰가 천안함 밑에서 뽕 하고 폭발하고 나서 1.5m. 그 어디인가의 바닥 증언.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우르르 쾅쾅 소리하고 섬광이나 물보라는 보지 못했다. 몸이 나가 떨어질 정도의 충격은 아니었다. 그러니까 쿵 우르르 쾅쾅은요. 폭발이 없어도 만약에 큰 배가 있잖아요. 최소 100m에 가까운 배가 뽀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서는 그게 엄청난 크게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사실 울리죠. 어뢰를 맞았으면은요. 어뢰에 의해서 배가 그렇게 쪼개질 정도의 충격이었으면은요. 그 안에서 있는 사람들은 우르릉 쾅쾅 소리를 못 들어요. 그 폭발 충격파 때문에 고막이 나가고 그 소리는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런 충격이 왔다는 걸 몸으로 하는 거지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그 탱크 잡는 똥포 있죠. 군대 갔다 오신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무반동포, 똥포. 똥포가 주택이만 해요. 야구공 한 서너 개만의 크기가 커요. 근데 그걸 쏘면 안에 있는 사람이 고막에 나가가지고 그 빵 소리 나면요 밀폐되어 있잖아요. 이제 탱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진동 때문에 고막이 나가서 그냥 튀어나오거나 충격파 때문에 그러거든. 근데 이거의 수십 배 되는 어뢰가 터졌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고막도 안 나가고 전부 쌩쌩해. 시신. 이건 아이러니에 불과.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네. 신상철님과의 인터뷰에 또 나오니까 더 나오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추정 60분 보면은 배가 막 건져 올려져가지고 인양될 때요. 배 밑바닥이 스크래치가 엄청 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 스크래치난 자국을 다 페인트 칠해버려. 그렇죠. 새로 칠했습니다. 네. 어뢰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녹슬게 그대로 방치해. 아니 그거는 산화방지 처리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자 추정 60분 보셨습니까? 네, 봤죠. 충격이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죠. 왜? 증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일단 핵심은 천안함 보고서를 국방부가 나중에 발표를 하죠. 근데 그 천안함 보고서의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조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나오는 증언으로 나오시는 뭐 교수나 이런 분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결과를 맞추어 놓고 거기에 짜맞춘 보고서다 이런 거죠. 이게 폭침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증언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시 전략으로 갔던 거고요. 사실 우리 새날만큼 이 천안함에 관련된 에피소드를 많이 다룬 데도 없을 거 아니에요. 최고죠. 예, 우리가 세월호와 천안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다룬 방송인데 이게 주목할 만한 사건인 것은 공중파에서 핵심적인 코너에서 방송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이건 무시 못할 만한 거고요. 공중파에서 이제 천안함 사건이 이렇게 방송을 타고 천안함의 진실이 무엇이냐, 이게 과연 폭침이 맞는 것이냐, 뭐가 잘못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거리를 확 던져준 효과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논쟁들이 조금 더 벌어지고 나서 좀 더 심도 있게 취재가 되고 증인들이 나타나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국가적인 차원에서 재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동기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추정 60분 말고도요. 그것이 알고 싶다도 방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 들었거든요. 곧 나오겠죠. 사람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대부분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인터넷상에서 다 회자가 됐던 내용들. 근데 배는 또 페인트를 녹슬면 안 칠해가지고 된다고 색칠했어요. 스크래치가 났다고 다 페인트 칠해버리고 이런 상황이고 그 추정 60분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CCTV 영상에 대한 의혹이 제기가 돼요. 예. 사고가 나던 당시에 승조원들이 어떤 모양으로 하고 있었냐, 뭐 체력단련하고 막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예, 체력단련실. 근데 그게 원본을 갖다 준 게 아니고 영상 화면을 찍었죠. 찍어서 보내주는. 동영상으로 화면을 찍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냐 하면 그 방송에서 이제 충분히 나옵니다. 추정 60분에서. 그게 사병이 놓은 물컵에 있는 물이 잔잔해지고 그 당시에 파고가 뭐 1.5m, 2.5m 이랬는데 그러면 물이 출렁출렁 걸어야지 이게 정상이 아니다. 그 당시 화면이 아닌 것 같다. 뭔가 이런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해요. 사건 나기 직전인데 남서풍이 20노트였고요. 파도의 높이가 2.5m. 조류가 161도 마이너스 2.89노트? 이 상태에서 그런 흔들림도 없이 그게 가능하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초기에 제기됐던 의혹이 이 체력단련신 동영상은 그 당시에 배 안에서 찍혔던 동영상이 아니라 사고와 전혀 상관없는 배가 부두에 정박해 있을 때 찍은 동영상인 것 같다라는 의혹을 제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 사병이 물병을 놔뒀는데 물병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물이 흔들리지 거예요. 않고 예. 점점점 조용해지고 그 안에서 체력 단련하고 있는 병사들이 전혀 몸의 무게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의 동영상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조정 60가에 가라앉아 있는 거를 다행히도 머리를 발견해서 주워온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 넓은 바다에서. 모래 크기가요, 실제 이 모니터 크기 정도밖에 안 해. 그렇죠. 예. 크기로만 따지면. 그런 상황을 보고 있으면 정말 코미디예요. 근데 추정 60분이 나가고 나서 그 다음날 국방부 대변인은 정부의 공식 발표, 당시 발표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권 PD 얘기한 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때 문제를 제기했던 게 뭐냐,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북한이 공동조사단을 요구를 했는데 이틀 후에 발표해버린 거잖아요, 정부가. 이게 지금 가장 큰 딜레마였잖아요. 왜냐하면 천안함이 침몰되고 나서 처음부터 북한 소용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뭔가 근거를 못 찾아냈다고. 제가 알기로는 5일인가 7일인가 버벅거렸어요, 정부가. 제일 첫 번째 나온 정부의 공식 반응은요, 우리 각하가 제가 배를 만들어 봐서 아는데 그렇지. 이거는 폭침이 아닙니다라고 첫 번째 반응이 그렇게 나왔어요. 됐죠. 그래서 이제 공동조사를 얘기를 했는데 그 공동조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일본 썼고 가리비가 살고 있는 그 잔해를 북한의 소용이라고 들이댔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이번에 이제 증명이 된 게, 우리가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죠. 왜 그 많은 장병 중에 증언하는 사람이 없느냐.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거잖아요. 그 친구 말에 의하면 사고 순간 오르릉 쾅 하는 천둥 번개 소리가 났다. 이렇게 났다는 거예요. 오르릉 꽝. 그러니까 그 추정 60편에서 나온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있어요. 증언이. 생존자